네, 12월로 접어들면서 겨울비도 내리고 눈발도 날렸습니다. 많이 춥습니다. 그래도 모두 건강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이정명입니다. 저는 업무차 여의도 고층 빌딩에서 일을 보다가 눈발이 날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살아오면서 서울의 가장 넓은 면적을 위에서 보았습니다. 한강 다리들마다 가득 찬 차량들이 보이고요. 빈틈없이 높이 올라가 있는 빌딩들,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런 건축물을 만든 사람들의 힘이 대단하게 보였고요. 역시 인간의 업적은 위대하다고도 생각이 되었습니다. 또 그런 한편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보살피시는 하늘의 섭리, 그 위대함은 경이로움이었습니다.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물이 소중하고 햇볕이 참 소중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를 거저받고요. 공기와 햇볕도 공짜로 얻고 있습니다. 또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쳐다보는 푸른 하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 삶에서 이런 자연 재화는 우리의 생명과도 직결이 되는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고층 빌딩에서 보니까 연무, 얇은 안개만 끼어도 아래가 전혀 보이지 않더군요. 그러다가도 안개가 걷히자 유리창 밖의 풍광은 하늘과 어우러져 장관이었습니다. 마침 날리는 눈발은 12월에 주는 그 어떤 메시지, 그것과 함께 안도현 시인의 시 우리가 눈발이라면 하는 시가 생각났습니다. 시를 먼저 한번 듣고 가시겠습니다. 우리가 눈발이라면 허공에서 쭈삣쭈삣 흩날리는 진눈깨비는 되지 말자. 세상이 바람 불고 춥고 어둡다 해도 사람이 사는 마을, 가장 낮은 곳으로 따뜻한 한방눈이 되어 내리자. 우리가 눈발이라면 잠 못 든 이의 창문가에서는 편지가 되고 그 이의 깊고 붉은 상처 위에 돋는 새 살이 되자. 네, 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리는 눈도 여러 종류가 있죠. 진눈깨비도 있고 쌀락눈도 있고 한방눈도 있습니다. 진눈깨비는 내릴 때 조금 걱정스럽죠. 쌀락눈은 소리만 들어도 정겹습니다. 또 한방눈이 내리면 남녀노소 모든 사람의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사람들은 이런 한방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인은 어려운 사람을 힘들게 하는 진눈깨비가 되지 말고 희망과 용기와 꿈과 낭만을 주는 그런 따뜻한 한방눈이 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위로하면서 이 겨울을 함께
더불어 살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1년을 살면서 자신의 일에 몰두하다 보면은 주변에 있는 이웃이 어떤 어려움에 처한 것을 모르고 지나갈 수가 많습니다. 그러다가도 한 해가 다 갈 무렵, 바로 지금쯤이죠. 그러니까 찬바람이 불 무렵 때쯤이면은 우리의 가슴을 깨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12월 달력이 펄럭이는 소리가 있고요. 거리마다 울려 퍼지는 크리스마스 캐럴, 또 구세군의 종소리들이 일제히 우리 마음을 울려주고 깨우고 있습니다. 안도현 시인의 시도 역시 그런 마음을 울리는 종소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사제가 말했습니다. 인간관계가 사람을 살리는데요. 사람들이 어떤 대상에게, 그러니까 누구에게 무관심하면은 우울증이 생기고 그 사람은 고립감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불행한 일, 때로는 극단적인 일도 생긴다고 그랬죠. 그런데 인간관계를 맺고 거기에서 따뜻한 온기를 느낄 때 그 사람은 그런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마음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마사 메데이로스라는 시인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단지 숨을 쉬는 것 이상의 큰 노력이 필요하고요. 습관의 노예가 되거나 매일 똑같은 길로 다니거나 일상을 바꾸지 않는 사람은, 또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걸지 않는 사람은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사람 사이의 관계를 갖다가 얘기했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 변화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12월을 보내면서 새로운 날을 맞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지금의 어떤 상황에서 벗어나 변화를 시도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거기에서 새로운 운이 생길 수도 있고 최소한 의욕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극한의 상황에서 벗어난 이야기 하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어떤 스승과 제자가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떤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는데 그 집은 참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친절했고 없는 살림이지만은 이 스승과 제자는 그 집에서 하루 묵고 대접을 받고 나옵니다. 어느 정도 가난했느냐면은 겨우 늙은 암소 한 마리를 가지고 우유를 짜고 치즈를 만들면서 그날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스승과 제자는 하룻밤을 지내고 그 집을 떠납니다. 제자는 마음이 무척 불편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스승이 조금 원망스러웠습니다. 뭔가 부자가 되는 법을 알려주면 좋겠는데 그냥 갑니다. 그렇게 마을을 벗어나자 스승은 제자에게 뜻밖의 말을 합니다. 다시 그 집으로 가서, 하루를 묵었던 그 집으로 가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늙은 암소를 언덕에서 밀어버리고 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무엇으로 도와주어줘도 마음이 편치 않을 텐데 늙은 암소를 언덕에서 밀어버리면 그 가족들 보고 죽으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모를 리 없는 스승이 자신에게 겨우 늙은 암소 한 마리로 가족들이 버티는 걸 알면서 매몰차게 그 일을 시킵니다. 제자는 스승과 인연을 끊을 수가 없어 암소를 언덕으로 밀어버리고 옵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흘러서 제자는 다시 그 마을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제자는 예전의 일이 생각나서 그 집에 들러 용서를 빌기로 합니다. 그러나 제자가 찾아간 곳은 예전에 그 초라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에 멋진 집이 지어져 있었고요. 주변에는 밭과 화단이 예쁘게 가꾸어져 있었습니다. 제자가 집 주인에게 묻습니다. 예전에 사시던 분은 이사 가셨는가요? 아니면 모두 굶어 죽었는가요? 그러자 주인이 말합니다. 저희 집은 예전에 늙은 암소 한 마리가 있었죠. 그 암소로 생계를 유지했었는데 어느 날 암소가 절벽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저희 집은 그날 이후에 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많은 일을 다 했습니다. 새로운 기술도 배우고
버려진 밭에 약초를 심고 묘목도 심고 그래서 그 어려움을 헤치고 나왔습니다. 암소를 잃어버리고 우리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암소를 잃어버린 암소가 죽은 그 사건은 우리에게 최고의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는 깨닫습니다. 스승은 이미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고요. 구차하게 의존하는 것이 뭔가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하고자 하는 시도, 모험을 가로막는 것을 제거해야만 새로운 날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아마 스승은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가 지나쳤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네, 하지만 이제 12월이 가고 그럼으로써 올 한 해도 다 갑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이란 이름으로 내일이 다가옵니다. 내년에는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려면 내가 치워야 할 그 무엇, 나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무엇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죠. 그렇다고 너무 부담을 느낄 건 없고요. 새날에 대한 희망은 가지고 새날을 맞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룬 야히야의 시 가운데 새와 나라는 시가 있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새와 나는 언제나 궁금했다. 세상 어느 곳으로도 날아갈 수 있으면서 새는 왜 항상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일까? 그러다가 문득 나 자신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진다. 네, 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애쓰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